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그 스포츠법, 국제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바로 횟수로 3년을 끌었던 그 피겨스타, 러시아를 대표하는 피겨스타 발리에바 선수의 도핑 관련한 그런 뉴스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새벽에 그 외신에 제 옆에 있는 이 사진처럼 외신에서 이제 속보로 내보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이 러시아 피겨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가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그 심리 결과 4년의 선수 자격 정지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그것을 살펴보고 분석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연혁 역사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2년이죠. 그 2월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때 이 발리에바 선수의 도핑 관련한 그런 그 이슈가 아마 최고의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채집한 그 샘플,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21년 12월 25일 날 러시아 국내 대회에서 그 기간 중에 이 수집한 이 발리에바 선수의 그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메타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의 어떤 근력이라든가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뇨제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금지 약물 이기 때문에 그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 결과 통보가 조금 늦게, 그러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그것이 그 통보가 됐던 거죠. 그 ITA라고 이러한 그 도핑 테스트를 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 측에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러시아 반도핑 기구가 임시적으로 선수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 러시아 반도핑 규정에 따른 그 절차적인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 피겨 단체전 러시아 금메달 따고 나서 이제 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대로 따르면 그 개인전 출전이 어렵게 된 거죠. 개인전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리에바 선수 측과 그다음에 러시아 빙상연맹 측이 스포츠 중재재판소 베이징 동계올림픽 임시 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 반도핑 기구의 그 결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 반도핑 임시 중재재판소에서 심리 결과, 이것은 그 이 발리에바 선수에 대한 그런 도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출전을 금지시키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출전을 허용을 시켰죠. 출전을 허용을 시켰고, 물론 이제 발리에바 선수가 그 후유 그 어떤 여파 때문인지 아무튼 금메달 따지 못했죠.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러시아 반도핑 기구에서 이제 본안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예바 선수 측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발예바 선수 측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발예바 선수가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이 트리메타진 성분이 들어있는 약, 할아버지가 약을 복용을 했는데 뭐 식기를 같이 사용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 성분이 발예바 선수가 뭐 음식을 같이 먹는 과정에서 아무튼 그게 뭐 들어갔다, 이제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즉 발예바 선수는 고의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실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러시아 반도핑 기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발예바 선수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그러니까 자격 정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반도핑 규정의 글로벌 룰 중에 이제 보호 선수, 이제 프로텍티드 퍼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4세 아래의 선수는 좀 더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규정, 즉 특별한 그 선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그런 심리와 제재를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규정에 또 기반을 해서 이 발예바 선수 측이 의도적이 아니었다, 고의로 그러한 금지 약물 성분을 이제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죠. 면책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IOC와 그다음에 국제 빈상 연맹 등이 오히려 이제는 그다음에 또 이제 와다 국제 반도핑 기구가 이번에는 발예바 선수와 러시아 반도핑 기구를 상대로 해서 카스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중재 제소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 반도핑 기구의 그러한 결정이 잘못됐다. 이 발예바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그래서 그러한 적어도 몇 년의 선수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반도핑 기구는 발예바 선수를 봐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소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제소의 사건이 이제 심리를 거쳐서 지난달 12월 달이죠. 이제 구두 신문 양측의 당 관련자를 다 불러서 신문을 한 끝에 바로 오늘 새벽에 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사건의 흐름, 배경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핑 사건에 있어서 이제 카스 결정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면, 제가 이제 받은 카스의 이 결정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예. 통상 이러한 카스의 결정문은 이제 공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당사자들이 이거는 비공개하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 카스는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특별한 그런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카스는 결정문을 공개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이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양측이 이제 그 결정문은 비공개하기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문은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 결정의 이제 요지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뿌린 이 보도자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거기에 어떠한 이유에서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그런 중징계 결정을 내렸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피겨 스케이팅 이제 사건의 종목이 나오고요. 그 사건과 관련한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그 사건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이제 나왔고요.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그 결정의 그 주문 주요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21년 12월 25일부터 그 25일에 그 샘플링을 했죠. 발리에바 선수 샘플링을 한 그때로부터 4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2025년 12월 24일까지 선수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년 동안 이제 그 뭐 선수 자격이 정지가 되니까 모든 대회를 이제 출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2021년 12월 25일 이후에 이 발리에바 선수의 모든 경기 기록은 다 무효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이 선수가 받은 뭐 메달이라든가 그런 또 성적 그것은 다 또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25일부터 모든 기록 성적 박탈되고, 그때로부터 4년간 선수 자격 정지가 되고, 그래서 2026년 2월 달로 예정된 2026 동계 올림픽에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 이전에 자격 정지 12월 25일까지 그 전년도 12월 25일까지 자격 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6년 동계올림픽 피겨 종목에 출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자료에서는 이 카스 중재재판부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요지를 닮았는데, 이제 요는 그겁니다. 결국은 이 선수가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할아버지와 같이 동거를 하는 기간에 할아버지가 복용하는 그 약물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이 발리에바 선수에게 들어갔다라는 그 발리에바 선수 측의 주장, 항변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그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부족했다는 거죠.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핑 규정상 그러한 거에 주장에 대한 입증은 입증을 주장하는 측이 해야 되는데, 즉 이 사건에서는 발리에바 선수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조금 언급한 프로텍티드 퍼슨 규정, 그러니까 14세 아래의 선수는 특별히 좀 더 그 면책을 하도록 하는데, 이 카스 이 중재판정부의 그 논리 법리는 그러한 면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건이 있다. 어떤 요건이냐? 그 선수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여기서 이제 intentionally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수가 그 프로텍티드 퍼슨, 그러니까 보호 선수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면책 선수 보호 선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발리에바 선수 측이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증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 중재재판부의 입증을 못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규정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반도핑 규정 조항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4년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러시아 반도핑 규정에 따라서 발리에바 선수는 4년의 중징계 결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발리에바 선수 측 이제 3년이죠. 2022년부터니까 2022, 23, 24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 만으로는 거의 2년까지 여기 왔었던, 정말 국제 스포츠계 올림픽 역사상 어떻게 보면
도핑에 관련된 아주 큰 사건이었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락됐다. 이제 결론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리에바 선수는 도핑 선수로서 오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그 오명을 이제 씌우게 됐고요. 이 규정은 그러니까 카스의 이 결정은 최종적이기 때문에요. 스위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스위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 중재 재판소 카스의 이 결정을 내린 중재 재판부의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중재 심리의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하자가 없는 한은 이제 그런 경우 만약에 그런 하자가 있으면 스위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스위스 법원에 이 중재 판정에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카스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 스포츠에서 아주 크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 사건에 대한 카스 판정이 나와서 그 판정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